사옥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진 회사구나, 우리 회사는 뭘 하는 회사구나가 딱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모양으로 만드는 게 과연 기업 정신하고 연결이 돼 있냐. 야, 무슨 디자인 크리틱 시간 같아.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사옥 한 3군데 정도, 요즘 제일 잘 나가죠.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이 3가지 회사의 사옥들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른 이 3개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회사들이에요. 엔비디아가 199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 30년 전에 만들어진 거네요. 제가 어디 짤에서 봤는데 젠슨 황이라는 분이 자기 동료들하고 프랜차이즈 식당, 다이너 식당 같은 데 있거든요. 어렸을 적에 용돈 벌려고 거기서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회사를 차리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3년도에 고성능 그래픽 칩을 개발했다, 이걸로 떴죠. 아마존은 뭐 94년도인데 1년 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모든 걸 다 팔고 있죠. 구글이 제일 늦습니다. 98년도인데 검색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캠퍼스 보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폴리곤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붕에서는 삼각형을 썼어요. 기본적으로 형태를 그냥 쪼개가지고 옥면의 형태를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긴 하죠. 삼각형이 기본적이고요. 여기 재미있는 얘기 나오네. 엔비디아는 초기에 사각형 폴리곤만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 NV1, NV2를 만들었는데 업계의 표준이 삼각형 폴리곤으로 맞춰지면서 기존 제품을 폐기할 위기에 맞이했대요. 그래서 이 삼각형 폴리곤에 목숨을 거는 것 같고 그 컨셉이 그대로 이 사옥 디자인에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지오돔이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벅민스터 풀러라는 되게 천재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었던, 옛날에 미국 엑스포에서 한번 보여줬던 게 있는데, 굴을 삼각형 파사드로 쪼개가지고 곡면을 폴리곤으로 만드는 거에 기본이거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에서는 이 폴리곤을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는 뭘 형태를 만들던지, 평면도 삼각형이고 나머지는 그냥 기둥 수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지붕에 약간의 웨이브가 살짝 지는 거를 삼각형 폴리곤으로 풀었다, 이걸로 끝났거든요. 되게 2차원으로 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갠슬러지. 갠슬러는 사실 예전에 변호사 사무실 인테리어 많이 하는 회사로 유명했어요. 뉴욕에서 되게 비싼 인테리어 공사들 많이 해가지고 매출이 엄청나다가 2000년대 초반에 건축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을 했죠. 이 회사가 했던 것 중에 유명한 거는 상하이에 가면은 이렇게 토네이도 같은 빌딩 고층 건물 하나 있거든요. 초고층 건물. 그거를 필두로 해서 건축 쪽으로 많이 했고, 매출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저한테 막 깊이 감동을 준 작품은 그렇게 기억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감동이죠. 저는 만약에 똑같은 삼각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오픈한 것 중에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 하면 인면상에서 우리 딱 보면 삼각형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이 건축가는 어떻게 했냐면 피라미드가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박물관에 지어지는 사이트까지 이게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벽을 쫙 그 삼각형 안에서 자르고 인면상에서 보면 막 삼각형이 보이게 막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삼각형의 근본은 뭐냐? 꼭지점 3개가 있으면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룰에 따라서 뭔가를 브레이크다운을 시켜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같은 삼각형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삼각형은 뱅크 오브 차이나 삼각형이에요. 홍콩에 지어진 IMPA가 만든 삼각형 건물. 제가 뱅크 오브 차이나를 얘기할 때 피라미드를 고층 건물로 만든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라미드 같은 것도 삼각형이잖아요. 인면상에서 보이는 면이 평면상으로는 사각형이고, 피라미드처럼 정사각형 평면도에 X자로 딱 선을 그은 다음에 얘를 쫙 올리면서 이 하나의 삼각형씩을 빼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또 빗면으로 잘라요, 삼각형을. 그러면은 심플하면서도 공간감도 바뀌면서 누가 보더라도 삼각형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오피스 건물 중에서 허만 헐츠버거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건데 진짜 기똥차입니다. 이 사람은 기역자 4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거를 카피를 하면서 모듈러를 만들었어요. 큰 네모 나왔다, 작은 네모 나왔다가 뭐 십자가 모양의 빈 공간이 나왔다가 하면서 진짜 희한한 기역자 모양의 기둥을 섞어서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베리에이션을 만들거든요. 엔비디아 사옥에서 해석한 삼각형은 좀 단순한 것 같고 장식적으로밖에는 느껴지지 않아서 조금 더 공간 구조를 삼각형에 맞춰서 뭘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구글 베이뷰 캠퍼스입니다. 2013년부터 구상을 해가지고 완공하는데 9년 걸렸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텐트 구조 같은 거죠. 텐트 구조처럼 만들고 그 사이로 내추럴 라이트가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천막의 지붕이 다 솔라 패널로 돼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거대한 텐트 밑에 그냥 마을이 돼 있는 것처럼 다 오픈되어 있는, 오픈 투 실링으로 다 돼 있는 박스들이 막 그 안에 쌓여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무탄소 에너지가 목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로가 0.9m, 세로 1.5m 크기의 태양광 패널을 쭉 다 깔았어요. 기와장처럼 이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비늘처럼 만들었거든요. 사실 이런 디자인을 갖고 가면은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태양광 발전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건 남향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해가 남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약간 또 들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동그랗게 돼 있고 약간 오목하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태양광 패널을 다 깔아도 태양광 발전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페이스가 많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셉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그대로 다 이 형태를 안 바꾸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의 형태 자체가 태양광에 최적화된 형태는 아닌 거죠. 그거보다는 우선되게 천막 같은 구조를 통해서 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하나로 싸겠다, 이런 컨셉이 우선시되는, 그러니까 뭐든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친환경이 제일 최우선이다 그러면은 공간적으로 봤을 땐 태양광 발전소 같은 그런 지붕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단 천막 만들고 그 이외에 측창으로 돼서 햇빛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태양광을 깔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되게 독특한 의미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왜냐면은 건축물이 11조가 들어갔다, 이것도 엄청난 건데 공모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명의 유명한 건축가가 붙었어요. BIG라고 하는 덴마크 회사하고 헤더윅이라고 하는 영국 회사가 붙었습니다. 둘이 붙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게 아니고 건축주가 야, 둘이 알아서 하나로 만들어 갖고 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둘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설계사무소거든요. 제가 이제 그 내부의 그 직원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때 들은 바로는 되게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프로젝트는 헤더윅보다는 BIG가 좀 더 입김이 많이 들어간 프로젝트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BIG는 되게 합리적인 설계를 하는 팀이에요. 덴마크 출신이라서 덴마크에서 만든 유명한 장난감이 레고잖아요. 레고 블릭 쌓듯이 뭘 만드는 걸, 재밌는 걸 많이 해요. 그 회사 내에는 디자인의 성향이 탁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진짜 레고 블릭 같이만 만드는 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3차원으로 막 휘어지는 연속되어 있는 서페이스를 만드는 그 대표적인 게 상하이 엑스포 같은 것들, 그런 거 만드는 팀이 있거든요. 픽셀레이션으로 된 것 중에 대표적인 거는 마운틴 듀얼링이라고 있어요. 그런 작품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프로젝트를 할 때 다이어그램을 되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쪽이 남향이고요, 이쪽이 경치가 좋아서 우리는 이 형태를 만들었어요, 딱 뭐 이런 식으로 그 로지컬한 프로세스를 하는 그런 데고요. 헤더윅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아티스트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회사를 다 제가 가봤거든요. BIG는 옛날에 원래 시작됐던 데는 공장 건물을 들어가서 걔네들 기능적으로 막 쓰는 그런 데가 있었고, 헤더윅 사무실은 가면은 모형들이 되게 많은데 자기 어머니가 조각가셨더라고요. 어머니 작품들이 되게 많이 전시가 돼 있었어요. 어머니 작품이 뭐냐면 섬유 다발 같은 걸로 뭘 막 꽈서 만들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을 이분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이게 다발로 뭘 만들잖아요. 우리가 리틀 아일랜드 가봤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이런 하나하나 되어 있는 약간 튤립같이 생긴 그 다발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공간을 만들죠. 상하이에 있는 다우전 트리인가 그 프로젝트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나무 심기 있는 다발들이 모여가지고 되는 거고 있고, 그 사람이 유명해지게 된 첫 번째가 상하이 엑스포거든요. 이렇게 영국관을 만들었는데 거기 막 그 광케이블 같은 거 막 수천 개가 나와 있는 다발로 된 걸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고방식은 맨날 뭘 만들면 다발이야. 그래서 그 둘이 사실은 건축을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진짜 그 둘의 그 오피스 문화도 완전 달라요. BIG 사무실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베이글하고 커피 뭐 이런 거 줘. 헤더윅은 팬케이크에다가 블루베리 얹어가지고 막 이렇게 줘. 완전히 약간 여기 브런치 가게에 왔나?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보이기에는 BIG가 조금 더 입김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레고 블록 설계처럼 딱 해놓으면은 그 위가 어쨌든 다 천막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아까 엔비디아 건물도 사실 개념은 사실 똑같은 거죠. 위에 지붕이 하나로 덮고 있고 그 아래에 되게 자유롭게 건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건데, 구글은 조금 더 이게 그리드가 돼가지고 계단으로 해서 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옥상 지붕 같은데, 그러니까 그 루프 가든 같은 데들에서 쓰면은 이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하나의 거대한 지형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아마존 스피어입니다. 여기 보면은 3개의 유리돔이 비누방울 묻어있듯이 이렇게 했는데, 아까 보셨던 엔비디아처럼 그냥 심심한 삼각형 폴리곤으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유기적으로 보이려고 약간 알값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썼네요. 사실 이런 것 중에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벅미스터 풀러의 유리로 된 돔이고요. 그 계보를 잇는 거가 에덴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니콜라스 그림쇼라고 하는 하이테크 건축가가 만든 건데, 옛날에 007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에 쓰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유리로 된 돔인데 그 안에 지구 생태계랑 비슷하게 식물을 키우는, 왜 그런 걸 했냐 하면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화성이나 이런 데 가서 정착을 하려면은 인공의 지구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 이거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2,000여 종의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실내 정원, 4만 개의 식물들이 심겨져 있대요. 와, 이 조경 관리 이거 어마어마하겠네. 일하라고 한다면 새 회사 중에서는 그래도 아마존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식물원 안에서 일하는 것 같아서 일하는 느낌이 안 들 것 같아요. 아마존의 새로운 헤드쿼터 2의 캠퍼스 건물 예상도 뭐 이렇게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데 나무가 막 타고 올라가고 그러네요. 진짜 이 사람 DNA와 은하계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헬릭스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거대한 아이스크림이나 은가가 연상된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축에서 이렇게 디자인하면 안 된다라는 거의 전형이에요, 이게. 그 모양으로 만드는 게 과연 아마존의 기업 정신하고 연결이 돼 있냐. 아마존의 기업 정신은 제가 알기로는 편리함인가?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플은 혁신이고 페이스북은 연결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철학을 공간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사람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건축가예요. 이 사람이 이걸 지었잖아. 첫 단추를 잘못 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기에서 소개는 안 됐지만은 페이스북을 프랭크 게리가 설계를 했는데, 그 페이스북 헤드쿼터는 진짜 가면은 막 프랭크 게리의 다른 작품들처럼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자리가 다 다른 느낌이 들고 놀이동산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실내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특히나 이런 헤드쿼터들 보면은 그 회사의 철학이 딱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 우리는 이런 기업 철학을 갖고 있어. 그게 건물의 공간의 느낌으로 딱 전달이 돼야 되는데, 뭔가 우리는 좀 다른 걸 만들려고 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되게 높게 삽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다 성공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돈은 엄청 들었지만 내가 볼 때는 실패했다라고 보이는 프로젝트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회사가 점점 커질수록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지라는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재즈 연주하는 사람들이 한 4명, 3명이서 연주를 하잖아요. 피아노 치고 누가 더블 베이스하고 누가 드럼 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드럼을 치는 소리를 내가 듣고서 그거에 맞는 화음을 내가 피아노를 치면은 시간이 안 맞아요. 이 신경회로가 한번 프로세싱 되고서 의사결정하고 나올 때까지 안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막 조화를 막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의 뇌파가 싱크로가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또 위에다가 보고서를 올리고 제가 일해본 대기업은 공모전을 한 다음에 2년 지나도록 아직도 최고 승인자한테 그 보고도 안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조직이 점점 방대해질수록 의사결정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싱크로율이 안 맞는 거죠.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뇌파를 맞추려면 회사가 비전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진 회사구나. 우리 회사는 뭘 하는 회사구나가 딱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건축적인 방법이 이런 사옥인 거죠. 애플 사옥 다 보면 알잖아요. 아, 얘네들은 진짜 미니멀리스트고 심플하고 뭔가 완결체를 만들려는 회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혁신이고 이게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지만 과거에는 그게 제국들이 그걸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가 콜로세움 같은 거 만든 로마 같은 거죠. 전 유럽의 어느 도시를 가든지 비슷하게 생긴 그런 원형 경기장들을 만들어서 서로 쳐다보게 하고 같은 이벤트를 보고 흥분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그 공간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제 그거가 로마라는 제국은 딱 이런 거구나. 그 이전에는 어떤 제국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건축 공간인 거죠. 사옥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전 세계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이 사람들은 사옥으로 도대체 어떻게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가, 이런 것들을 사옥 건물을 통해서 한번 쳐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슨 디자인 크리틱 시간 같아. 이래도 되나? 분명히 댓글에 쓰일 거야. 너 뭐 했니? 내가 그래서 웬만하면 크리틱 안 하고 싶어요. 잘한 것만 칭찬하려고 하잖아. 이게 내가 고른 게 아니어서 그래요. 제작진이 이 세계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요.